자, 60페이지 한번 봐봐요. 60페이지. 자, 60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제 이렇게 이제 4번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한번 해야죠. 약속.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부예요. 부. 끝자리가 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경이에요. 경. 그러면 우리 수학 시간에 무게중심이라는 걸 배웠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무게중심은 어딜까요? 요거죠, 요거 좌표라는 거예요. 좌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 4번 앞에다가 요 앞에다가 그러면 3개를 써봐요. 자, 그러면 자 3개를 써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다시 한번 보자고. 자,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좌표. 그러면 좌표를 3번 불러봐요. 좌표. 그래서 요 앞에다가 좌표. 그래서 좌표. 자, 또 좌표라고 써봐요. 좌표. 그 다음에 이제 좌표. 그러면 다 끝났네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좌표야. 좌표. 자, 그러면 다른 색깔로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라고 붙여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좌표 지적이네.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약간 자기가 다상향을 하셔야 돼요. 경계를 좌표로 나타난다. 일반인이 보기 어려워, 쉬워요? 어렵다. 비용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 정확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전문가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좌표 뒤에는 읽어봐요. 뭐예요? 좌표 면적이네. 그래서 우리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읽어봐요. 좌표 면적 측정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가 뭐예요? 경계 좌표죠. 좌표.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이거는 뭐예요? 경계는 뭘로 표시돼요? 선. 그럼 경계는 그러면 도상경계죠. 그러면 우리 도면에서는 뭐다? 경계는 선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뭐예요? 좌표죠. 그러면 우리 경계점 좌표는 경계가 뭐예요? 경계점 좌표로 연결한 선이잖아. 그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지점이 몇 개? 4개. 그 점들을 어디에다 등록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는 뭐예요? 모서리잖아. 모서리가 곡경계라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서. 그러면 이 선들은 어디에만 등록돼? 도면에만. 요거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요거는 몇 필지? 2필지. 요거는 어디에 등록돼?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럼 딱딱 나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요거는 어디에 등록돼요? 도면. 요거는 뭐예요? 경계점 좌표. 요거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거잖아. 그렇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뭐예요? 또 다 까먹었다. 중앙. 그렇죠?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뭐예요?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저위. 요거는 최대 만수위.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자,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무슨 경계? 실제 경계에 따라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가서 이제 좌표 면적을 이해했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하살표를 해봐요. 좌표가 모이면 보호가 돼. 자, 보호가 모이면 보도가 돼. 보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줄 한번 꺼놔봐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표시해 보자고요. 요 좌표 보호는 그러면 요거는 대장의 성격에 가까워. 요 도자니까 도면의 성격에 가까워요. 그러면 부등호를 표시하면 어디가 많아요? 대장. 그래서 읽어봐요.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그래서 대장 형식의 도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강사들이 보니까 이 대장 형식의 도면 외우라 그러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좌표 보호는 어디에다 성격이 가까워요? 대장. 보호도는 도. 그러니까 도면의 성격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친 거죠?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이런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읽어봐요. 좌표, 보도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나머지 자기가 읽어 나가면 되겠네. 자, 봐봐요. 좌표 지적. 일반인이 보기가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비용이 비싸요, 싸요?
비싸요.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해. 그러면 거기 1번에 가서 오른쪽 가봐요. 경계점 좌표도 높은 도의 지적에 비해 읽어봐요. 정밀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오른쪽 페이지 1번이죠. 자, 이번에 그러나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에 표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과 고도의 기술과 고비용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안내도 역할하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지적도 토지 대장 줄쳐놓고 그거는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3번의 작성 비치 지역에서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줄쳐놔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지역이야.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도시개발사업 줄쳐놓고 그러면 비용이 비싸요, 싸요? 비싸. 그러니까 주로 도시개발사업 즉 일부 지역에서만 채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경계점 좌표도 높은 전국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에서 작성 비치하고 있다. 자, 의무적 작성 비치 지역에서 경계점 좌표도 높을 갖추려는 토지 지역은 지적 확정 정량 줄쳐놔요. 이제 자, 뒤에 축척 변경 정량 줄쳐놔요. 축척 변경 정량 두 번째 줄이죠. 자, 형광펜 준비해서 진짜 형광펜 그 다음에 축 동그라미 이제 외워요. 뭐라고 해요? 지축. 그래서 자,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과 축척 변경 정량은 뭘 반드시 비춰야 한다. 경계점 좌표 도노부.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등 틀린 것을 골라라. 경계점 좌표 도노부에 있어서 지적 현황 정량과 축척 변경 정량은 반드시 경계점 좌표 도노부를 비춰야 한다. 그때 X. 자, 지적 현황 정량이 아니라 무슨 정량이다? 지적 확정 정량이야.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러면 지적 확정에서 확정 동그라미. 지적 확정 정량에서 아까 지축에 있었잖아요. 지축. 자, 지적 확정 정량에서 확정 동그라미. 자, 찾았어요? 아까 쓴 거 있었잖아요. 자, 지적 확정 정량 찾았죠? 그러면 확정 동그라미 쳐놓고 툭 쳐요. 그러면 거기 위에다 고리표를 붙여요. 도시개발사업지역이야. 우리 저번에 용어 정리했죠? 지적 확정 정량 지역은 어디 지역이에요?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래서 모든 지역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축이라는 걸 우리가 외워뒀고요. 자, 그러면 거기 61페이지 하단부로 가서 우리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봐요.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두 필지를 이렇게 그려봐요. 자, 이렇게 그려서 한번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여기를 자, 제욱이라고 써놔봐요. 여기는 갑성이라고 써놓고 그러면 여기 이제 경계점 좌표잖아. 경계점 좌표. 자, 거기 옆에다가 제욱이가 누구예요? 홍밥 선생님이에요. 홍밥 선생님. 친구예요. 자, 친구라니까. 왜 갑자기 그래요? 자, 그런 친구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 경계점 좌표야. 그러면 요거 제욱이 거예요? 아니죠. 제 것도 아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써요. 그러면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소유자 없네요. 자, 요 점이죠. 점, 경계점이죠. 그 점 자체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 것을 유추할 수 있네요. 자, 점이에요. 점은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면적은 등록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점 자체는 축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축척은 등록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경계죠. 그러면 경계는 등록되지 않네요.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 나왔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유자 있어 없어? 없어. 제목이 있어 없어? 없어. 면적도 없어. 축척도 없어. 경계도 없어. 일반인이 보기 어려워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요거는 옆에다 써놔요. 그래서 토지 대장을 비치하는 거야. 자, 경계를 커버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비치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래서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야지. 왜 법이 그러면 개정이 됐는지 알아야죠. 아까 토지 대장에서 1하면 무슨 대장이에요? 토지 대장. 2하면 임야대장. 3번 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없어졌죠. 어차피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를 함께 비치하니까 3번은 있을 의미가 없어. 그래서 3번이 그래서 개정됨으로써 삭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원래 우리 토지 고유본에서 1은 토지 대장을 나타내고 2는 임야대장을 나타내고 3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나타냈거든.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대장하고 비치해? 토지 대장과 지적도. 그러니까 3번은
의미가 없어졌어. 그래서 개정돼서 그래서 삭제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면 맨 위로 올라가 봐요. 맨 위에 올라가 봐요. 맨 위에 올라가니까 세 번째 줄 다시 봅니다. 자, 지적자와 토지대장을 함께 뭐다 비치한다. 이유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그래서 함께 비치하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 지목과 면적과 축적은 뭘로 커버하고 토지대장. 경계는 뭘로 커버해? 지적도.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 공시법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이게 그냥 외우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쏙 들어가 봐요. 등록상으로 가봐요. 자, 요거 이제 이렇게 유추를 해보자고 이제. 자, 소재. 공통. 그러면 1번에 소재가 나와 있네. 2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지번. 공통이네. 3번은 거기 좌표 형광펜가 나와요. 자, 거기 61페이지 3번에 좌표. 자, 그러면 토지 구입원에서 그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36번에 장번호 미리 당겨 먹자고. 그래서 고장은 도면에만 없죠. 나머지는 있어 없어요? 있어. 7번에 보호 및 보호도. 그래서 행강편 줘놓고. 그러면 좌표 보호와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근데 5번에 도면의 번호 요거 한번 오늘 요 도면 번호 이제 지난달에는 뺐으니까 오늘 이해해보자. 이해하고 외우라고. 이해를 시켜놓고 외워야지. 자, 그럼 봐봐요. 자, 아까 토지 번호 봐봐요. 1 하면 무슨 번호였죠? 토지대장 무슨 도? 지적도를 함께 비춰하죠. 자, 2번은 임야대장이죠. 임야대장은 무슨 도? 임야도. 그러면 봐봐요.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뭐랑 비춰하죠?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춰하잖아. 도면은 여러 장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찾으려면 여기 봐봐요. 토지대장이 여기 2장이야. 2야, 2. 그러면 여기도 2라고 해야 지적도를 찾아볼 거 아니야. 여기 3이면 여기도 몇 번? 3. 도면 번호가 등록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는 토지대장 지적도를 함께 비춰하죠. 그러면 도면은 여러 장이잖아. 여러 장이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6이 등록돼야 되겠죠. 여기도 등록되고 여기도 등록돼야죠. 그러니까 그래야 도면을 찾아볼 거 아니야. 도면은 30장 중에 몇 톤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거 뭐 빠졌어요? 미치겠네요. 자, 봐봐요. 자, 무슨 대장이?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뭐가 빠져있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가 빠져있네.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연명부는 도면은 함께 비치하지 않거든. 그러면 도면 번호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도면 번호를 따로 등록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까 암기 코드를 이제 만들어야 돼. 도면의 번호 옆에다가 하나 써놔요. 가로 열고.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봐봐요. 공이 뭐예요? 공이제 뭐예요? 대가 뭐예요?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공대는 뭐가 없다? 도면이 없다. 도면이 없다. 자, 공대는 도면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대는 도면이 없으니까 도면 번호를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 나머지는 다 등록된다라는 거야. 다시요. 공대는 뭐가 없어? 도면이 없어. 그러니까 도면 번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도면 번호는 그러면 어디에만 등록된다? 어디만 등록된다?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러면 나머지는 등록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대는 뭐가 없어? 도면이 없어. 도면에는 뭐가 없어? 고장이 없어. 다시 도면에는 뭐가 없어? 고장이 없어.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없어. 나머지는 다 등록돼요. 공대는 뭐가 없어? 도면이 없어. 그러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번호는 도면 번호가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도 그거 지금 80%, 90%가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자, 여기 읽어볼래?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도면에는 뭐가 없어? 어장이 없어. 축적은, 축도장, 계사장, 하나 더 했네요. 지대공, 또 하나는, 공대는 도면이 없다. 마무리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뒷장을 넘겨보니까 63페이지 총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자, 63페이지. 자, 첫 칸을 한번 보죠. 자, 첫 칸에 뭐가 나와 있어요? 소재 공통, 지방 공통, 전부 오네요. 자, 지목은 무슨 도장이에요? 읽어봐요. 끝자리가 목도장. 저희가 동그라미 치면서요. 뭐라고요? 축척은 무슨 도장이에요? 축도장. 면적은 면장에만 등록돼. 63페이지 하고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63페이지. 오늘 잠을 못 잔 사람이 너무 많아. 보니까 6사람이 그러네. 어제 목요일 날 보니까 뭐 한 사람이 계속 야간 수강생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분인데 그 전날 회식이 있어가지고 술을 엄청나게 먹었대.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63페이지 첫 강 봐봐요. 자, 소재 공통, 지방 공통,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축척은 축도장. 면적은 면장.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칸에서 개별 공시지가 토지이동사에서 개사장. 장에만 등록되죠. 경계 도면에만. 도각선의 수치. 도면의 제명 도면. 색인도. 지적삼각점 및 지적교준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물의 위치는 어디에만 등록돼? 도면에만 등록되죠. 경계점 간의 거리는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무슨 도? 지적도. 그래서 밑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 좌표. 좌표가 모이면 뭐가 돼? 보호가 모이면 보도.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권의 변동원인 일자. 그 옆에다 소유자라고 써요. 자, 그 옆에다 소유자. 성명, 주소 옆에다. 그러면 소유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대장이었죠. 자, 대지권 소유권의 지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대공. 대지권 비율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건물의 명칭은 어디에만? 대지권 등록부에만. 자, 밑에서 두 번째 장, 고 동그라미. 자, 장 동그라미. 아까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는 다 등록된다라는 거네. 두 군데만 안 돼 있죠. 자, 도면 번호는 뭐라고 그랬어? 공대만 없다고 그랬잖아. 공대는 없죠. 나머지는 다 등록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 이게 보면 여기에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5점이 출제되는 거야. 5점이. 63페이지에서. 이제 가끔 보면 요걸 처음부터 정리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자꾸 감칠맛 나게 자꾸 자기가 숙지를 해둘 수밖에 없어요. 할 방법이 없어. 근데 나중에 그럼 자기가 소대장, 면장, 목도장 그러니까 나중에 안 써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써먹어요. 어차피 요거 못 외워. 요렇게 하면 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응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재 공통, 지방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도면에는 고장이 없어요. 축도장, 개사장. 자, 그러면 지대공. 자, 공대는 뭐가 없어? 도면이 없어. 나머지는 다 등록된다는. 이게 머릿속에 그냥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여기 지금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두 문제라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우리가 해 주셔야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자.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지적공부에 보존 반출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별 방법이 없어요. 확인해 놓고 숙지만 해놓으면 돼요. 가로 2번을 가봐요. 가로 2번 찾았어요? 가로 2번에 뭐가 나와 있죠? 반출. 그러면 반출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써놔요. 이 방주에다가 원칙 반출이 안 돼요. 자, A적으로 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뭐예요? 자, 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64페이지 가로 2번 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반출이 돼? 안 돼? 안 돼. A적 반출 사유 두 개가 있어. 천재지변과 시도지사 승인. 그거는 꼭 잡아둬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옆에다 별표 5개 놓고 자, 시도지사 승인. 자, 시도지사 승인 저번에 했으니까 여기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요. 자, 뭐가 있었어요? 반출 하나 있었고 지난번에 배웠던 지번 변경이 있네요.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자,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와요. 가만히 보면 일단은 외우기 전에 이해를 해요. 그러면 지적 공부의 반출,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반출할 수 있어요. 지번 변경은 지적 소관청에 맡겨놓으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 자, 축적 변경도 지적 소관청한테 맡겨놓으면 축적 변경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요건을 강화하는 거예요.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자, 그럼 이해했으니까 앞으로 속전속결로 읽어요. 반지축.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요 세 개야. 그래서 반지축. 나머지 승인이 나오면 시도지사 승인이 나오면 무조건 X야. X입니다. 자, 시도지사 승인 읽어봐요. 반지축.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요 들어가요.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오케이. 자, 이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순서대로 가잖아요. 이거는 무슨 파일이죠? 지적 파일이죠. 그러면 보존과 관련돼서 가로 1번 보죠. 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아까 어떤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 조심해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야.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산안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자, 무슨 버전이죠? 연구 버전. 자, 가로이면의 복제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한강편전하여. 자, 구축. 요거와 관련돼서는 좀 조심해놔야 돼. 그 옆에다 이렇게 두 개를 해요. 아까 숙지했던 거거든. 자,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놓고 한 개를 해야 돼.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지적 공부는 누가 구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하느냐? 지적소관청. 이거 조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잘 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소관청. 요거 나중에 객관식 지문에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2번에 가서 읽어보되 특히 3번을 봐봐요. 3번. 자, 동그라미 3번. 다만 이 부분을 대해서 좀 조심해 놔야 돼요.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는 거기에다 줄 서놔봐요. 지적도 임야도 제외야 포함이야. 제외. 그거 행방편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도 임야도는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중에 뭐는 제외된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제외된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 그래서 OX 지분에 또 한 지분이 나와요. 좀 이따 우리가 풀 때. 자,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제외. 이거 한번 꼭 잡아 두셔야 되고. 자, 지적 공부의 열람 등본 발급 수수료. 그 옆에다 방주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거기에 이제 간혹 가다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자, 방주에다가 자,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를 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수입인지는 뭘까요? 국세야. 수입증지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래서 아직까지 인지증지도 모르고 뭐예요? 들으면 안 돼. 인지는 국세고 증지는 지방세라는 거야. 지방세. 자, 인지증지가 나올 때는 특히 아직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혹시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다. 인지증지. 인지. 지적소관청이 나오면 수입증지라는 거. 인지와 증지. 그러면 선생님 저 까먹었어요. 그러면 요거 증지, 요거 지방세, 그렇죠? 지방세. 증지는 무슨 세다? 지방세. 이렇게 한번 잡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및 지적정보 전담관리 그거 찾았어요? 예, 거기 한번 보죠. 자,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 자료의 관계중앙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공개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가로 1번에 보죠.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뭘로 바뀌었다? 신청으로 바뀌었다는 걸 조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 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옆에 자
자, 60 바로 옆에다 적어놔서 여백에다 봐봐요. 자, 성인이 좋아요? 신청이 좋아요? 그렇죠. 성인보다는 신청이 좋아. 왜 그럴까요? 성인은 요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를 못해. 승인을 받게 되면 요 신권에서 성인이 뭘로 바뀌어서 신청으로 바뀌었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신청의 범위가 또 이렇게 범위를 좀 적어놔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전국 단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봐요. 자, 성인이 뭘로 바뀌었어요? 신청. 그러면 전국 단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여기 또는이 미시예요. 또는. 자, 또는입니다. 시도 단위 뭐예요? 이거는 또는이야. 자, 시군구 단위는 뭐예요? 지적소관청. 자, 전국 단위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암기 코드 하나 나와요. 자, 형광펜 준비 미리미리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거 읽어봐요. 이거 동그라미잖아요. 시지. 앞으로 국시지라고 해요. 자, 시도 단위는 읽어봐요. 시지. 자, 시군구 단위는 지. 그렇죠. 지. 자, 전국 단위는 국시지요. 시도 단위는 시지요. 시군구 단위는 지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럼 외우면 뭐예요? 써먹지를 못하는 거. 자, 봐요. 지적전산 정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에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야. 그거에 좀 대비를 해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야. 대비를 그렇게 이제 지문. 그러면 봐봐. 시도 단위는 시도 단위 지적전산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만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또는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걸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외우는데 주안점을 잡지 말고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전국 단위는 뭐라고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 단위는 지. 그래서 요거 대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별표를 5개 놓고 대비를 단단히 한번 해달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66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66페이지 가니까 2번 거기 속으로 뭐예요? 10번을 외쳐봐요. 큰 2번.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속으로 막 외쳐봐요. 속으로. 낯설어서 그래. 낯설어서. 됐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자꾸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단관리. 이제 1번으로 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출전호세. 자, 그러면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는 누가 관리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관리합니다. 등록 설치 운영하고요. 근데 거기 2번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1번도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2번도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 그럼 2번으로 가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가서나 부동산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 자료 줄쳐놓고 주위에다 동그라미, 가족관계 전산 자료에서 가짜 동그라미,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줄쳐놓고 부자 동그라미, 공시지가 통해서 공짜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인생은 술술술 흘러가야 돼. 술술술 그래야 돼. 술술술 그래야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문제도 술술 풀려야 되고 이론도 술술 풀려야 되고 그러면 끝나고 업하실 때 업할 때도 술술술 풀려야 돼. 인생은 술술술이에요. 근데 자, 오늘 뭐 술을 못 드시니까 제가 그 옆에다 써요. 2번 옆에다가 동그라미 2번 바로 옆에 방주에다가 써요. 써요. 공부가 주야. 자,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공부가 주다 써놔요. 이게 중국산 술 이름이야. 술 이름. 그래서 중국산 술 이름이야.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제일 뭐예요? 중국어로 좋은 게 제일 좋은 게 이거더라고. 자, 우리나라도 뭐예요? 하는 거 따거 뭐예요? 형님이라는 뜻이에요. 따거, 그렇죠? 따거. 그러니까 중국 영화 보면 들리는 게 따거밖에 안 들려요. 따거. 자, 그러면 술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 뭐예요? 중국에 가서 술 뭐예요? 우리 소주에 비슷한 게 공부가주라는 개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요. 어차피 100%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공시지가,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가족관계, 주민등록. 그럼 앞으로 이제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마무리가 됐어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자, 공부가 주야. 자, 공이 뭐예요? 공시지가. 그 다음에 부가 뭐예요?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가족관계, 그 다음에 주민등록.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의미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미 한번 출제된 게 한번 봐봐요. 다음 중 지적정보 전담관리 업무 범위가 아닌 것. 1. 공부가 주. 2, 4, 5번에 건축지가 자료. 정답은 건축지가 자료. 이렇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 그거는 외우려고 힘쓰지도 말고 그냥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는 공부가 주다. 이렇게만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은 이제 지적 공부에 복구라는 게 나오네요. 이제 지적 공부가 뭐 망가졌으니까 복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에다가 자, 복구 여기 이제 4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 옆에다가 첫 번째 논점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딱 이치 맞춰서 이제 정리하는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정리해야죠. 자, 지적 공부 복구는 뭐냐? 첫 번째. 자, 시도지사 승인이 X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요거 의미. 자,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한다. 어때?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해. 그러면 지체 없이 복구하는데, 자, 봐봐요. 지적공부 복구 시, 자,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지체 없이 복구한다. 어때? X. 시도지사 승인은 아까 3개. 반. 지축 여기에서 응용해서 많이 출제되어 왔고요. 지적공부 복구는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적공부 복구는 없어진 걸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권한이 남발할 가능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굳이 승인을 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지적공부 복구는 자, 원칙적으로 청량합니다. A적으로 청량하지 않아요. A적으로. 그러면 A적인 측면으로서 이게 바로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허용 범위 이내는 복구 청량하지 않아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런데 자, 이거는 문제를 잘 풀어요. 어떤 문제는 잘 풀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적공부 복구 시 언제나 청량한다. 그러면 잘 풀어. 언제나가 보이기 때문에. 자, 지적공부 복구 시 반드시 청량한다. 뭐예요? 잘 풀어. 잘 풀면 X가 되죠. 그러면 지적공부 복구 시 청량은 필수적이다. 그러면 잘 풀어요. 근데 5개 지문에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봐봐요. 어때요? 자, 지적공부 복구 시 청량하여야 된다. 어때? X예요. A 조건이 하나 있잖아. 뭐가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자, 여기 하여야 한다로 딱 붙여놓으면 이게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이제 실력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지어봤어요. 자, 지적공부 복구 시 청량한다. 맞네요. 원칙이 청량하니까 하여야 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거야. 근데 언제나 그러면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눈썰미라는 거야. 눈썰미.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에는 복구 청량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내 읽어봐요. 허용 범위 이내. 그렇죠. 자, 요 3번이 작년 28회 때 2.5점자. 이 3번이 제일 중요해요. 별표. 이거는 영원한 별표가 3개짜리예요. 이렇게 3개짜리예요.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적어봐요. 자, 보고 써요.
자, 여기 3번이 진짜 우리 지적 공부 복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야. 자, 땡그라미. 이 땡그라미가 뭐가 들어가는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요거 복구 전이야. 복구 후가 아니라 복구 전이야. 요거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야. 시군구. 요것도 개때려서 동그라미잖아요. 시군구 공보가 아니라 게시판이야. 자, 요거는 밑이에요. 밑. 또는이 아니라 밑입니다. 밑. 자, 요거는 15일 이상이에요. 15일 이상. 자, 요 15일이 무슨 신청 기간이냐? 게시 기간. 이 신청 기간이야. 그래서 게시 기간 내라는 거야. 이유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지적 공부 복구에서 역시 28회 때도 요 3번을 응용해서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는 복구 뭐예요? 전. 여기는 시군구예요. 게시판 밑이야. 밑. 요거는 며칠? 15일, 30일로 장난치고요. 요거 15일은 무슨 신청 기간이다? 이 신청 기간이라는 거야. 내라는 거야. 내라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게시 기간 이후에도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게시 기간 내야. 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전이에요, 후예요? 전, 요거는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15일, 여기는 게시기간 내랑. 그러면 요거 전체를 한번 하나 문제로 만들어 봅시다. 지적 공부 복구 전 시군구 게시판에만 15일 이상 이 신청 게시한다. 어때? X죠.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해줘야 돼. 이 밑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서 한번 못 쓴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전이의 후예요. 전, 요거는 시군구 게시판 및 15일 게시기간 네. 그러면 요 지문을 오늘은 찾아서 우리 한번 정리정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어디 있냐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면 몇 편이 있느냐. 자, 몇 번이 있어요. 자, 가로 6번이 나와 있네. 가로 6번. 가로 6번을 그러면 딱 포인트에서만 행간편 전호라고. 자, 지적소관청 복구 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 청량이 완료되어 지적 공부를 하려는 경우 줄쳐놓으세요. 하려는 경우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전이라는 뜻이죠.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시군구 따로, 게시판 따로, 밑 따로, 15일 따로 게시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요거는 전부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 조문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꼼짝도 못해요. 자, 봐봐요. 지적소관청 복구조례 조사 청량, 조사 또는 복구 청량이 완료되어 지적 공부를 복구한 때. 한때라고 건쳐놓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한때가 아니라 뭐야? 하려는 때. 복구한 때라는 것은 복구 후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복구가 완료됐다면 이 신청을 못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려는 경우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그러면 가로 7번에 가서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에 이의가 있는 자랑 게시기간 이후에도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그러면 게시기간 내라는 거야. 내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맥을 잡아놓으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이거가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여기 봐봐요. 전. 요거는 시군구 게시판 미 15일 이 시간 네 그렇게 잡아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놓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점차 이제 내공을 쌓아나가면 되고요. 우리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이거 의미 다시 한번 해서 집에 가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 가장 좋다라는 거. 자, 4절 무슨 공부가 있죠?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는 우리 몇 개, 자, 봐봐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이미 개념과 관련돼서 이미 한번 잡아봤어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또 까먹었다.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요거 지난번에 개념 잡을 때 한번 꼭 잡아두라는 거고.
자, 부동산 종합 공부란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요 지적 소관청이 잡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가서 69페이지로 가서 등록상 다시 한번 암기를 하자고요. 자, 1번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복습이에요. 2번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은 토지 영미 규제에 관한 사항, 4번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래서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몇 개예요? 6개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도 뭐가 등록돼?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걸 조심해야 돼. 나중에 봐봐요. 우리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기려냐 봐봐요. 자, 아까 지적 공부는 무슨 도장이라고 그랬죠? 목도장. 그러니까 지목이 등록되는 것은 지적 공부만 생각하면 안 돼. 기타 공부에서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해둬야 돼요. 지상경계점 등록과 무슨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박스 문제가 나오면 다 다녀요. 다음적 나열한 정보 중에서 뭐 지목이 등록될 사항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섞어 놓는다고.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또 지상경계점 등록부 부동산 종합 공부가 투영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아주면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봐봐요. 자, 거기, 자, 4번, 5번을 봐봐요. 5번. 자, 5번은 오늘 좀 추가하자고.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부동산 등기법 48조에 따른 거기 부동산 권리를 흥강변천하여.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제 문제집 풀면 뭐예요? 그 권리를 뭘로 장난칠까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장난친다고. 자, 그러면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등기는 권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맥을 잡아놓으라는 거야. 그런 맥을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리 및 운영에서 거기 자, 1번의 지적소관청 줄쳐놔봐요. 자, 그러면 아까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 운영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2번은 특히 별표를 하나 해놓으라고.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 행강편 쳐놓고요. 부동산 종합 공부를 영구히 표준해야 되며 부동산 종합 공부 행강편 쳐놓고 자, 멸실 훼손될 대비해서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정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종합 공부의 관리 구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그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이걸 살짝 바꿔지게 해요. 담정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종합 공부를 영구히 표준해야 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멸손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어때? X.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지적소관청이 관리 구축한다라는 거예요.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요 정도 우리가 숙지해 놓으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제5절 보니까 무슨 공부가 있어요? 기타 공부. 자, 1번에 무슨 도가 나오죠? 일람도가 뭐예요? 요거예요. 봐봐요. 자, 일자가 뭐예요? 일이 한 번 일자야. 한 번 열람하면 개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슨 도야? 일람도야. 자, 그럼 봐봐. 일람도가 뭐냐 하면 여기에 두면 일람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값만 잡고 가요. 자, 나오지도 않는 거니까. 자, 여기 뭐예요? 자, 여기 이제 자, 봐봐요. 이게 일람도야. 요거 무슨 색깔이? 빨간 색깔. 요거는 파란 색깔. 요거는 하얀색이 아닌데 검은색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람도야. 한번 휙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요 빨간 거는 철도 용지를 나타내. 요거 파란 거는 하천과 구거를 나타내. 그럼 검은 거는 아스팔트를 나타내. 도로 칠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이거는 철도 용지구나. 요거는 하천 구거구나. 요거는 도로와 칠학을 나타내는구나. 이게 무슨 도? 일람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일람도의 개념 한번 잡아놓자고요. 지적조나 임야도의 배치나 그에 관한 접속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번 부여점마다 대략적인 지적 내용을 표시해 놓은 보조 정보를 뭐라고 그래? 일람도.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값만 잡으면 돼요. 자, 2번에 갑니다. 2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지번 색임표. 색자 동그라미 잡아요. 색자가 뭐예요? 찾을 색이죠. 그러면 지번은 쉽게 찾을수록 색임표를 만들어놓은 게 뭐예요? 지번 색임표야. 그러면 나중에 봐봐요. 우리 법서를 보면 뒤에 뭐가 나와요? 목차 색임표가 나와. 목차 색임표. 그러니까 목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임표를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목차 색임표죠. 지번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무슨 색임표예요? 지번 색임표야. 그러면 1라운드 지번 색임표의 공통점은 기타 공부라니까. 기타 공부. 지적 공부가 아니라 무슨 공부? 기타 공부라는 거예요. 기타 공부. 자, 지적 공부는 딱 8종류밖에 없어요. 8종류밖에 없어. 8종류. 그래서 자, 1남도는 그러면 기타 공부지 지적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이제 여기 봐봐요. 소재, 또 소재라고 한다. 공통이야. 자, 지적 공부 파트에서 소재는 공통이라고 그러는 거야. 만약 1장에서 소재라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라고 그러는 거야.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꼭 써먹을 때 가져와서 문제를 써먹는 거. 이게 진짜 머리가 탄력적인 사람이야. 탄력적. 근데 어떤 사람은 봐봐요. 어떤 사람은 그걸 써먹지를 못하는 사람은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이게 소재라는 것은 1장에서 배울 때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지적 공부에 들어오면 공통 이렇게 나와줘야. 그래서 적재적소의 문제를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이야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판도라. 판도라는 여자야, 남자야?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거야. 판도라의 상자. 이 여자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우스가 판도라한테 상자를 줘서 판도라야, 제발 밑에 내려가면 열지 마라. 그래서요. 그랬더니 인간이니까 의심을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래서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렸어. 판도라가 탁 열어버렸어. 그러니까 질병 온갖 나쁜 거는 다 흘러갔어요. 근데 판도라가 놀랬어, 안 놀랬어? 놀랬어요. 팍 닫았어. 근데 이게 하나 있어. 희망이라는 게 하나 남겨놨어. 그래서 인간한테는 다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도라의 상자. 이제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판도라의 상자에서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적재적소에 뭐다 꺼내와서 써먹어야 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어디에서 그게 응용력이 없는 사람이야. 응용력이 없는 사람.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자, 지목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지목은 토지의 표시죠. 그럼 만약에 부동산 만약에 지적 공부로 하면 목도장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도장? 목도장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 지목을 변경시켰어요. 지목 변경 그러면 면적에 가서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자, 지목 변경. 또 지목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그게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야.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자, 그러면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80페이지 가서 자, 80페이지로 가봐요. 자, 80페이지 4번에 무슨 이동이 있죠?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그러면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는 오늘은 토지 이동의 개념 정도만 우리 한번 잡아보자고요. 토지 이동.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는 것만 봐봐요. 오른쪽 가서 토지 이동 보세요. 자꾸 쓰려고 그러니까. 자, 사실 자기가 토지 이동 이렇게 나오면 자기가 이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돼. 토지 이동. 자, 81페이지 토지 이동 찾았어요? 네, 그럼 봐봐요. 자기가 토지 이동 이미 배웠으니까 봐봐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봐봐요. 그러면 자, 토지의 표시 이제 나왔다. 뭐가 있어요? 소재. 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읽어봐요.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봐봐요. 자, 분할은 토지동일까요? 아닐까요? 분할은 토지이동이죠. 봐봐요. 분할을 시켜봐 좀. 머릿속에 분할 들으면 분할을 시켜봐야지. 분할을 요것만 보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몇 필지? 두 필지죠. 한 필지죠. 두 필지죠. 면적, 경계, 좌표.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잖아.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야. 자, 그러면 합병은 뭐예요?
토지 이동이죠. 합치니까.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은 뭐예요?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이죠. 임에서 돌아가니까 지번이 바뀌잖아.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 임야 대장 앞에는 37이라고 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번하면서 임토로 가니까 7번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37은 지번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면서 사실관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이동이죠.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아니죠. 그러면 뭐 25일 때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 1, 2, 3, 4, 5. 정답은 뭐예요? 소유자 변경. 그러니까 자기가 토지 이동의 개념을 활용해 먹을 수 있어야 돼.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기가 안 보고도 뭐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달달달 나와야 된다고. 아마 오늘은 1번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권의 변동이나 토지 소유자 주소 변경,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개념을 정확하게 외우라는 거야. 개념을 외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자, 이것도 하는 그 위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써봐요. 자, 그 위에다가 이제 자, 그러면 자기가 진짜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주의야. 그래서 주의 하나 쓰고 이제 잠시 쉬었다 갑니다. 진짜 이제 내공이 진짜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자, 이렇게 써놓고 마무리 줘봅시다.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OX. 봐봐요. 제가 이제 쳐다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X, 다시 열하면 O 그래. X예요, 예. X죠. 자, 이거는 국법의 토지 이동이야. 자, 그럼 지금 현재 있던 토지 이동은 봐봐요. 토지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럼 새로이 정하는 것은 포섭을 못 시키고 있거든. 지금은 현행에는 뭐예요?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 이동 사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법의 토지 이동의 개념이야. 지금은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1. 새로이 정하거나 2. 변경 3. 말소하는 것. 그러면 이거는 변경과 말소는 포섭을 시키는데 새로이 정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법의 토지 이동의 개념이야. 지금 이제 새로운 법은 뭐라는 거예요? 새로이 정하는 것까지 뭐예요? 토지 이동 사유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결론적으로 X다 오다. X. 이건 무진장 어려운 지문입니다. 다 당해 나중에. 자, 그러면 다시요.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일단 오늘은 진도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프린터 다 가지고 돌아와서 쉬었다가 이제 프린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쉬었다 합니다.